라리가 재개전 우리 시간으로 이제 만 하루가 안 남았죠. 그러네요. 내일 새벽 5시 중계가 없다 보니까. 안달루시아 더비. 네네. 라리가는 중계하기가 사실 좀 어렵죠. 제가요? 그러니까 그 어렵다는 게 그러니까 돌아가는 순번이 박찬하 위원 그다음에 뭐 영주영 아니죠. 그다음에 한준희 한 위원님이 위원님 제일 먼저고. 세 분이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좀? 대부분 그렇죠. 이제 이제 한준희 위원님, 박찬하 위원님 들어오시면서 제가 이제 좀 프리미어리그 쪽으로 EPL 쪽으로 가고 간 게 있죠. EPL은 지현이 형, 그다음에 형철이, 그다음에 넌가요? 그래 영주형이 영주영. 멀티플레이어고. 그것도 조금 주원이 형이랑 비슷하네요. 주원이 형이 항상 자기 4순위, 5순위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네, 저가 왜 그렇게 됐어요? 저 스포티비 한 이제 5, 6픽 정도 됩니다. 예. 이명철이 이제 1.2픽. 1.2피. 네, 1.2픽. 형철이 씨발. 잘 나가요. 네. 아담은 어떻습니까? 네. 돈을 잘 버는데. 부럽습니다. 넌 뭐가 좋은가요? 둘 중에요? 아다와 그다음에 중계 1.2픽. 걔는 그 둘 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만약에 아다야 대신 1.2픽을 하거나 혹은 한 4, 5픽인데 너처럼 방탕하게 살아. 저처럼 살죠. 지금처럼 살지. 당연히. 뭐 되도 않는 걸 물어보고 그랬어요. 네, 별명이 이제 카떡연이죠. 또 그런 거 지어내지 마세요. FM에서 다 그렇게 불러요. 그래요? 채팅창 못 봤구나.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시간적인 그다음에 어떤 저희 회사의 여건상 라리가를 복습하는 거는 두 팀만. 네. 양강,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그다음에 이적 시장 지금까지 온 거 이렇게 체크도 두 팀만 할 거고 PL은 빅6라고 불리는 6개 팀을 다 할 거예요. 네. 일단 라리가를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를 볼 텐데요. 재개전 성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1위였어요. 승점 2점 차로 이제 1위였고. 그 세티엔의 인터뷰로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우승에 가장 가까이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1위긴 1위고. 그렇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랑 2점 차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근데 이 레알 마드리드 타이밍 때 보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2월의 흐름은 레알 마드리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맞아요. 반면에 바르셀로나가 되게 괜찮았었고. 바르셀로나는 굳이 따지자면 엘 클라시코 한 번 진 거 말고는 최근 직전에, 그러니까 중단 직전에 5경기에서는 한 번밖에 안 졌고, 세티엔이 부임한 다음에, 그러니까 세티엔이 그라나다전에 부임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8경기를 했는데 6승 2패니까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not bad. 근데 그렇다고 좋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력적인 걸 좀 들여다봤을 때는 아직도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은 게 있다.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단편적 결과만. 예. 자, 그럼 재개전 성적을 봤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사실상 새 시즌인 것 같은. 그러니까 주원 형이 처음 쓰는 표현을 썼는데 틀리지 않은 얘기 같아요. 재개막. 재개막.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워낙 오래 쉬었기 때문에. 맞아요. 부상자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세티엔의 인터뷰를 보면 이야기가 있습니다. 움티티를 제외한 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덴벨레 같은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쓰레기라고 부르는 없는 선수죠? 네, 덴벨레 빼고 네. 움티티를 제외하고 다 복귀했다고 인터뷰하긴 했는데 기사들을 조금 찾아보면 세부적으로는 약간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일단 메시가 경미한 대퇴사두근 부상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육 쪽에 지금 문제가 좀 있다. 근데 이 세텐 감독이 개막전이라고 하네요. 우리 입에 그게 붙어. 워낙에 오래 쉬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개되는 첫 경기 전까지는 100% 몸 상태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근육 문제라는 게 조금 봐야죠. 더군다나 이제 리오넬 메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이제 초반에도 부상 때문에 몇 경기를 못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 메시도 나이가 아니거든요. 87이잖아. 네. 너보다 1살 형이, 3살 형이죠. 3살 형이죠. 네. 형보다 2살 동생. 그렇지. 그렇습니다. 요 나이 때 이제 바르셀로나 좋은 선수들이 많았죠. 그렇죠. 히드라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메시가 세팅 감독 말을 빌리자면 나올 것 같지만, 조금. 지켜봐야 돼요. 네. 근데 그 얘기도 많았어요. 계속 부상을 달고 뛰었다. 라는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 봐야 되겠지만. 네, 그렇죠. 그리고 안수 파티가 무릎 슬개건 쪽에 힘줄이 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세티에는 나온다 그랬는데 이제 어떤 기사에는 조금 아리까리하다라는 얘기도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조금은 물음표가 있는 것 같고
움티티는 부상이고요. 그 다음에 수아레즈가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바르셀로나 입장에 좋죠. 네, 굉장히 왜냐면 수아레스가 사실 올 시즌, 그러니까 지난 시즌 찬스 엄청 날려먹고 올 시즌에도 사실 좀 그랬다가 중후반 조금 지나오면서 폼이 엄청 올라왔거든요. 득점뿐만 아니라 이제 어시스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전방에서 사실 그리즈만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좀 너무 많지 않았나. 그러니까 혼자 너무 좀 많은 짐을 짚고 좀 나눠가야지. 예, 그걸 이제 수아레스가 효과적으로 좀 분담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아레즈가 돌아왔고 덴벨레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처분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엔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함부로 재단하는 건 그렇지만 다시 본래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게 바뀌어야 될 겁니다. 네네, 일단 맞아요. 본인의 멘탈뿐만이 아니라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재개된 다음에 시즌 종료 때까지도 아마 못 돌아올 거예요. 지금 예상되는 복귀 시점은 한 8월 초 정도 보더라고요. 그럼 못 돌아온다고 봐야지. 네. 그렇습니다. 뭐 챔스 때 나중에 챔스가 어떤 식으로 치러질지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네. 그때나 돼야 뭐 뛸 수 있을지 없을지 볼 것 같습니다. 자, 부상자는 이렇고 그러면 재개 이전에 우리가 철저하게 출전 시간대로 베스트 11을 꾸려보겠습니다. 출전 시간이 많은 선수 11명이에요. 골키퍼는 테어슈테겐이고요. 왼쪽에 조르디 알바, 오른쪽에는 세메두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 쪽에 랑글라랑 피케, 그리고 위에 부쉬입니다. 네. 부스케치가 많이 뛰었어요. 이게 이따 얘기할 문제의 맞아요, 부분 중에 맞아요, 하나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세티엔이 또 부스케치에 대한 엄청 좋아합니다. 대단히 좋아하는 그게 엄청 있기 때문에. 좋아해요. 네. 예. 그리고 프랭키 데용이 있고 세르지 로베르토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확보가 됐어요. 네, 근데 맞아요. 뭐 미드필더로도 뛰었고 풀백으로 나온 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렇게 뛰었고요. 전방 쪽에 보면 왼쪽인 그리즈만이 2,000분이 넘게 뛰었고 메시가 부상으로 빠졌다 하지만 어쨌든 많이 뛰었고 수아레즈가 1,200분을 뛰긴 뛰었더라고. 네, 예. 부상 직전까지는 꾸준히 뛰었으니까요. 그래서 요게 이제 11명이고요. 그 다음이 아르투르 멜로, 음. 그 다음이 라키티치, 비달. 근데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바르셀로나는 중원 지역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를 네, 받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재개전 이 베스트 11은 이렇고 우리가 문제점을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뭐가 문제가 좀 있었나? 왜냐하면 바르셀로나와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 양강이 두 팀이 우승 경쟁을 하고 있다만 두 팀의 팬들은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좀 예전만큼의 그런 강함이 없죠. 없죠. 특히나 이제 라리가 중하위권 혹은 이제 중상위권 팀을 상대로도 그러니까 정말 그 양강 체제가 굳건할 때는 이런 팀들은 그냥 이렇게 잡고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사실 지금 바르셀로나가 가장 최근에 치른 경기들만 쭉 봐도 당장 베티스전에서 2골 먹히고 3골 넣어서 이겼고 맞아요. 레반테전도 한 골 차 굉장히 아슬아슬했고 그라나다도 이게 한 골 차로 아슬아슬하게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바르 5대0 정도가 네. 보이는데 뭐 소시에다는 사실 뭐 전력이 좋으니까 그래, 한 골차 근데 승리도 괜찮습니다만 바르셀로나가 좋을 때는 이 팀이 한두 골 넣어서 승리해서 만족하는 팀이 아니라 이 두 양강은 진짜 이런 표현이 확인 사살을 하는 정도로 때리고 또 때리고 또 이런 식으로 때리잖아요. 맞아요, 5대0, 맞아요. 6대0을 내고 그렇죠, 싶어하는 그렇죠, 팀인데 그런 경기가 많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테니까 그럼 그 문제점이 뭐였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키케 세티엔이 중도에 부임을 하면서 세티엔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불호보다는 그래도 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전임 감독이었던 발베르데 감독에 대한 이런 뭐 바르셀로나 팬들의 불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막바지 보여줬었던 경기력이 사실 만족스럽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세티엔을 선임한 이유도 결국에는 바르셀로나가 그 정말 바르셀로나스러운 축구를 하고 싶었기 그렇지. 때문에 선임을 한 거거든요. 예. 이 베티스 시절에 보여줬었던 그런 거. 걸 보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세티엔도 바르셀로나 지금 스쿼드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사실 되게 많이 썼어요. 네네. 실질적인 백스리도 갔다가 되게 여러 가지를 썼는데 거기에서 뾰족한 해법을 이번 시즌 이 8경기에서 보여주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앞서서 뭐 부스케치 얘기도 살짝 했었고 예. 뭐 세티엔이 지금 과도기를 걷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사실 단적으로 얘기해서 피르포 같은 경우는 피르포. 베티스 시절에 3백에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터뜨린 선수지 뭐 네. 생각해보면 백스리 때. 본인이 올려놓은 선수 예.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사실 바르셀로나라는 팀 자체가 3백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메인 전술로 잡고 가기엔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렁글레 피케 이제 여기에 사실 움티티 정도가 들어주면 베스트인데. 근데 움티티는 요즘에 부상도 많은데다가 돌아와도 제 폼이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좀 리디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 부상을 좀 지속적으로 부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뛴다는 느낌이 그래, 좀 있기 좀 때문에 시한폭탄 같은 느낌이 있죠. 네, 이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중원 조합 문제를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자,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죠. 부스케츠를 쓰면서 그 자리에서 서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왜냐하면 기동력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고 네. 그리고 예전 같은 부스케츠였던 유려한 키핑과 그리고 시야가 이전이랑은 사실 판이하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시야나 이런 건 저는 아직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시야도 잘 보여요. 그리고 패스 길도 되게 잘 보이고 패스도 잘 넣어요. 근데 몸이 예전만큼 못 따라오니까 물론 부스케츠가 원래 빠른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노쇠가 오고 그러면서 스피드가 더 떨어지고 민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수비 커버라든지 이런 그렇지. 부분에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네. 늘어나는 거예요. 뭐 이 표현이 맞는 게 그러니까 사실 몸의 상태 이 몸의 상태가 부상 여부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피지컬적으로 이제 흔히 우리가 요즘 표현하는 에이징 커브가 오기 시작을 네. 하면 그리고 이 선수는 또 스포츠 탈장이라는 굉장히 치명적인 부상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시야가 보이고 내가 여전히 기량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량을 몸으로 표현해내는 게 어려워지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부스케츠가 들어가면서 나머지 선수들에 대한 어떤 부담이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많은 바르셀로나 팬들은 라키티치를 좀 안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폼이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라키티치, 모드리치 이 두 명이 월드컵 이후로 폼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라키티치는 모드리치보다는 사실 나이가 어리거든. 아, 근데 예, 좀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프랭키 대용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뾰족한 수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팅 감독이 부스케츠 선수를 진짜 좋아합니다. 그 제가 뭐 SL에서도 언급드렸고 예전 바르셀로나 영상에서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세팅 감독이 팀에는 항상 그만의 펜소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라스팔마스의 로케메사 그리고 레알 베티스에서 윌리엄 카르발료 그리고 이전에 파비앙 루이스. 근데 있었죠, 다. 바르셀로나에서는 저는 그거를 부스케츠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너무 선호하는 플레이어고 그리고 항상 이 포지션에 그러니까 중원에 위치한 포지션 그러니까 중원 포지션에 위치한 선수가 그 역할을 했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부스케츠가 그 역할을 막 뭔가 소화를 하기에는 사실 기량이 예전 같진 않단 그렇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바르셀로나 팬들은 대용이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바날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부스케츠 자리에 더용을 쓰면 잘할 것이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부스케츠가 했었던 롤을 대용한테 똑같이 준다. 저는 그렇게 부스케츠 같은 퍼포먼스를 내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제 아약스 시절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있잖아요. 근데 아약스 시절에 뭐 대용이 피보테로 잘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근데 부스케츠의 롤과 이거 조금 차이가 그렇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선다 하더라도 네. 부스케츠가 하던 롤처럼 더용을 쓸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가진 그 탤런트가 다른 선수들이거든. 더영은 오히려 그 자리에 있어도 본인이 볼을 직접 운반하는 그렇지. 그런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여줬고 기동성도 있는 선수고. 네. 근데 나는 오히려 이 프랭키 더용은 투 미드필더에 어울린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는 우리는 네, 모르지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중원 조합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고 저는 개인적으로 수비적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피케도 사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맞나 좀 오락가락? 왔다 갔다가 네,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나이를 먹고 있는 선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선수 랑글레가 물론 괜찮은 수비수입니다만 와 최고다라고 하기에는 약간은 부족한 부분이고 그렇죠. 움티티에 대한 문제는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알바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알바가 많이 그게 떨어졌-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실 알바가 예전에 좀 한창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알바 말고 피르포나 아니면 세메드를 왼쪽으로 쓰던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들의 퍼포먼스를 보고는 그래도 알바가 있어야겠다라는 그래. 얘기를 하긴 했었죠. 그런 부분이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니었나 네. 생각이 들고 뭐 메시가 좁게 뛰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그건 이제 뭐 커버를 해야죠. 자 그러면 이 코로나로 리그가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 중단 사태가 과연 득이었나 실이었나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득도 아니고 실도 아니었다. 저는 그냥 기세적인 측면만 보면은 조금 시릴 수 있다. 오히려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보다 그러니까 우승 경쟁을 한 팀보다 좋았고 근데 그 흐름이 어떻게 보면 지금 딱 끊어져 버린. 그렇죠. 근데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수아레스가 이제 돌아올 수가 있었으니까. 그거는 이득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실 그리고 수아레즈가 돌아온 부분은 득.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문제점이라고 그 평가됐던 부분이 코로나로 리그가 쉬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득을 보려면 사실 부상 선수가 많았었다거나 이를테면 레알 마드리드에게는 아자르 뭐 이런 캐릭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문제가 해결되진
전혀 안 왔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네. 수아레즈가 돌아온 건 물론 굉장히 좋은 부분. 자, 그러면 재개 후에 우리가 어떤 걸 좀 포인트로 봐야 될까? 저는 일단 우리가 이적 시장 정리 때 얘기를 하겠지만 아르투로가 지금 지금 계속 나오죠. 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자세히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느낌상 근데 이렇게 된 선수를 과연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좀. 근데 저는 사실 자세한 건 얘기 안 할게요. 예. 그 데려오려는 선수가 전 잘 모르겠거든요. 아니, 잘 모르겠다라고 평가하면 그건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 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피아니치 이번 시즌 개똥 쌌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저희가 부스케치 얘기했죠. 예. 기동력 떨어지는 그리고 수비컵을 잘안 되는. 그거 피아니치가 솔직히 똑같거든. 아니 더 안 돼. 그러니까. 아니 아르투르는 96년생이야. 물론 뭐 이 선수가 사실 체력적인 문제가 고질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따라다니고 그다음에 사생활 문제에 대한 것도 사실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불거진 적도 있고 네네네. 그렇지만 난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보거든. 근데 이거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데 그건 이적 시장 때 얘기를 네네네. 해보고 어쨌거나 아르투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결과적으로 그 얘기가 뭘로 귀결이 되냐면 부스케치를 지속적으로 기용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중원 조합을 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부스케치를 막상 기억을 딱 안 했을 때 이 역할을 이제 누가 해주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아르투르는 약간 지금 붕 떠 있는 상태고 그렇지. 대용을 거기에 기용하면 또 대용이 있었던 자리에는 그 이제 또 누구를 기용을 할 것이며 그래.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얘기했었던 중원 조합 문제예요. 네. 그러면 뭐 프랭키 데용건다 스타 치자. 그럼 아까 얘기대로 거기에 그럼 라키티치를 넣는다? 라키티치는 아까 얘기했지만 폼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바르셀로나가 우리가 아까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 찍어 누르지 못하는 경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한 게 생각해보면 메시가 나이 든 거 있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기에 선수단의 퀄리티와 바르셀로나가 추구하려는 축구를 구사할 수 없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그나마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그리즈만이다. 그리즈만이 예전처럼 반짝반짝 빛나진 않더라도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그리즈만이 그 정도를 해주고 있는 거지. 생각해보면 보세요. 우리가 4-3-3이라고 치자. 메시 이외의 모든 선수들이 메시를 이용하고 메시가 그 선수를 이용할 수 있는 선수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게 바르셀로나였습니다. 네. 바르셀로나는 굉장히 중앙지향적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을 제공할 수 있었던 풀백이 있었죠. 알바 같은. 네. 그리고 오른쪽에 알베스 같은. 근데 지금 알바의 떨어진 폼, 오른쪽에 세르지 로베르토 세메도 그 이전 선수들과 비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폭의 제공이 안 되고 그리고 메잘라 역할을 해주던 선수들도 정말 다양하게 막 그 메시와 주고받으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었는데 뭐 이를테면 이니에스타라거나 근데 지금 안 되잖아. 근데 거기에 라키티치가 나온다거나 아르투르는 공 잘 돌리죠. 근데 치명적으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스타일의 선수의 유형은 아니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보급형 샵이야. 그러니까 가끔 되게 뜬금없는 타이밍에 득점하는 거 있거든요. 가끔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지속되는 게 또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격의 다양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런 부분이 좀 어떤 식으로 조합을 짜서 세트인이 재개된 다음에 그 해결책을 나름 찾았을지 네. 그거를 좀 봐야죠. 재개되면 이제 저희가 그 포인트를 좀 그렇지 한번 해봐야죠. 어떻게 세트인이 좀 뭘 바꿔봤나라는 거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바르셀로나는 이런 식으로 재개 전에 이전 상황들이 어땠는지 체크를 해봤고요. 레알 마드리드 보겠습니다. 네.